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주도에서는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바로 내일이 이제 해녀의 날이에요. 해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벌써 4년째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해녀 문화. 그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바다를 해녀들은 생명이고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겠죠. 그래서 오늘 해녀의 날을 좀 앞두고 지난 20년 동안 해녀 사진을 찍어온 다큐멘터리 사진가 상명대학교 디지털 이미지학과의 양종훈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양 교수는 고향이 제주도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제주 해녀 사진전도 열고 사진집도 출간한 바가 있답니다. 양종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이 해녀 사진 찍는 양종훈입니다. 예. 고향이 제주도세요? 네, 맞습니다. 제주가 고씨, 양씨, 부씨. 예, 그러니까 고씨, 양씨, 부씨가 왕족이었습니다. 그죠. 삼성혈이. 네, 삼성혈. 네, 그 중에 하나 양씨. 네. 그러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해녀를 보고 자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놀이터가 바다였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당연히 해녀분들이 그때는 어린 시절에는 조금 그 늦게까지 작업을 했던 그 기억나요. 늦게까지라면 그러니까 해지고 이렇게 탁 이 역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싹 그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참 멋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왜요? 요즘 이제는 일찍 좀 끝내나요? 일찍 끝나고 일찍 들어가서 일찍 점심때쯤 다 나오시더라고요. 복장도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지금은 검정색으로 다 있잖아요. 잠수복. 근데 예전에는 저희 기억으로는 그 흰 광목으로 돼서요. 반팔 정도. 그다음에 반바지. 그다음에 여기는 소매까지 오는 하얀 광목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토시 같은 건데 맞습니다. 광목으로 맞아요. 네. 상의는 그러면? 상의도 같은 색깔인데 이렇게 손이 이 손목까지 왔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해녀 박물관에 가면 오롯이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복 저고리 비슷하게 생겼고 맞았어요. 치마는 아니고 바지, 반바지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이 무릎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동여맸던 그런 물안경 같은 건 물안경도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 물안경은 비슷하다. 네,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런 복장으로는 매우 추울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요, 겨울에도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간 그 걸 복장으로? 보면 네. 그때 기억으로는 근데 아마 가족들 생각해서 참고 들어간 게 아닌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해녀들을 위대한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녀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사진가가 되면서 난 해녀 모습을 찍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까?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이 기억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기억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서 이 복장이 바뀌면서 해녀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인원수가 계속 감소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의 의미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해녀분들은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왜 특별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알려진 건데 늘 그분들은 이 신성시하게 이 바다를 접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혼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잘못 그 이해를 된 거예요. 아주 원시적인 얘기인데요. 원시적인 얘기죠. 근데 그만큼 그 마음은 그 경이롭다고 봐야죠. 바다에 대한 그 용왕 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뭐 썩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바다 물질 그 일하다가 건강 해치고 목숨 잃고 하시는 분도 많죠. 1년에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하는데요. 그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 그거 뭐냐면 한 개 더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해녀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그 해녀 자기 딸에게 내려갈 때 본 전복은 잡으라 그러지만 올라올 때 전복은 포기해라. 따라.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이는 거 잡다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 1m 밑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근데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이건 내려가는 순간 올라오는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훈련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목숨 걸고 하시는 거군요. 어찌 보면. 그래서 해녀분들이
등에 관을 지고 바다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그 해녀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네. 늘 조심하지만 네. 견물생심 바로 1m 여기에 예. 10년 된 전복이 있으면 선생님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갔다가는 15m 되는데 올라갔다는 여기에 다시 못 오거든요. 우리 총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각도가 맞아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시 고민스러워요. 내려온다고 반드시 찾을 수 있으란 법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요즘에 하나 개발된 건 뭐냐면 전복 있잖아요. 네. 전복 껍데기가 이렇게 그 빛을 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그렇죠. 이제 그걸 던지고 오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또 해녀분들이 다시 내려와 찾으려고 예, 그런 거 하는데 아마 상군, 중군, 하군이 있거든요. 상군, 중군, 하군. 그러니까 그 급수가 있습니다. 해녀도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상군 정도는 그게 이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겁니다. 아, 해녀도 등급이 있군요. 등급이 있습니다. 예, 제일 높은 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은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갑니다. 깊은 바다에 네.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 한 2분 정도 이상합니다. 그런 걸 상군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어요. 예우를 해줍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예, 근데 예. 그 해녀의 심폐라는 건 훈련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난다고 그래요. 선천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숨을 많이 참을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채취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것들이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스쿠버 다이빙 장비나 기술이 없을 때 그때는 당연히 이제 숨을 참고 들어가서 해산물 채취하고 왔죠. 근데 이 산소통 메고 스쿠버 다이빙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산소통 메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산물 채취해서 오면 안 되나요? 근데 선생님 왜 그게 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보면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독특하게 막 찾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예. 근데 영양분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캡슐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해녀라는 건 제주 해녀라는 건 이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재 19번째로 된 이유가 산소통을 매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것인 거고 그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사실 해녀분들은 스쿠버 다이버 하면은 아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밤에요 모르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나라 현재 그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근데 아주 열악한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보면 새벽 2, 3시쯤 몰래 와서 그때 누가 경계를 하겠어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해녀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죠. 유일한 겁니다. 그게 보존되고 있으니까 이 스쿠버 다이빙으로는 채취 금지.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그렇게 산소통 메고 가서 하겠네요. 그렇죠. 산소통 하죠. 일본의 야마라고 하는 해녀 비슷한 게 있는데요. 2016년도 4년 전에 이 경쟁을 같이 했습니다. 유네스코에. 그때 저희가 그 일본 야마를 물리치고 제주 해녀가 선정이 되는데 그 역할도 사실은 제 그 이 사진집에 나와 있는 사진들로 뭐 공청회라든가 뭐 제가 또 나름대로 이 홍보 전략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야마하? 야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어떻게 달라요? 우리랑 그 채취하는 것이 좀 다른데 수준이 정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기술을 넘겨줬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실력이 차이에서 많이 납니다. 그 깊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20m까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최고 봉들이 한 10m도 못 들어간다 하는 그다음에 채취량에서도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과정에서 제주 해녀가 선정되지 않았나. 지금 우리나라 해녀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거는 딱 집계가 됩니까? 집계가요. 예를 들어서 한 3,000명이 활발하게 작업을 하는 분이다. 근데 작업을 안 한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하면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 자격증을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처럼 있는 건 아닌데 어촌계별로 그 명단이 다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촌계의 회원으로 등록이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걸. 그분들 중에서 이제 연로하시거나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보험을 좀 이렇게 연금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연금을 누가 제주도에서도 한 반 주고요. 또 어촌계별로 이렇게 50%를 또 주고.
새로운 제도가 생겼군요. 생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한 3,000명 정도입니까? 3,000명 정도가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네. 이게 많이 줄은 거죠. 줄은 거죠. 많을 때는 얼마까지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배 정도는 돼 있었다고 그래요. 3만 명? 네, 그 정도까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한 60년대는 있었다. 네. 뭐 이런 게 좀 정설입니다. 전부 제주도만입니까? 아니면 남해안, 아닙니다. 동해안에도 있나요? 지금 그거를 출항해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부산, 포항 이런 데 전부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전부 제주도 그 해녀 출신들이 다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주 해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것은 제주도고 네. 무조건 제주도고 중앙아시아까지도 진출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제주도 출신들이 이곳저곳에 퍼져서 네네. 그렇군요. 100% 여성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가 뭐 한두 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해남이라고 하지만 근데 하여튼 그 해녀라 그러면 남자가 좀 안 어울리겠죠. 아니 왜 처음부터 계속 여자만이었을까요? 근데 제주도가 여자들이 숨을 더 오래 참나요? 글쎄요. 제주도를 이제 그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삼다도라고 하죠. 삼다도라서 제주도의 그 남자분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큰 그런 작업을 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또 제주도의 동쪽으로 가보면 동쪽의 땅을 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제주도가 또 모계 사회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것들을 전부 그 여성분들이 저도 제주도 출신이지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훨씬 그 가부장적인 이 힘이 셌어요. 힘이 센 그런 우리가 가부장 제도라 그러면 남자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성의 어떤 그런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가모장적인 거네요. 제 머릿속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모습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막 시켜요? 시키기도 하죠. 시키죠. 시키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경제권을 다 경제 모든 집안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저도 이제 제주도를 잘 나온 거는 그런 계통에서 살았으면 아마 저도 지금쯤 이렇게 그 부인에게 기대면서 살았겠다. 주눅들어 사시겠죠. 그렇죠. 좀 여자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그러면 싫어하겠지만 어떻게 좋은 면에서 보면 살림도 잘하고 또 경제력 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해녀분들을 바다로 가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해녀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겨울 같은 때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근데 겨울에는 또 해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따뜻하다고 그래요. 바깥보다 물속이 따뜻하죠. 근데 사실 나오자마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는 또 바람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 일설에 의하면 해녀들이 캐온 그런 해산물은 흥정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예의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관광객 분들도 실제로 왜 안 깎는 이유가 그런 예의도 있지만 해녀들한테 직접 거래가 돼서 사게 되면 너무 싸요. 싸죠. 너무 싸기 때문에 그게 깎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보다 훨씬 싸니까. 그리고요, 그분들이 이제 거래할 때는 바로 그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축축축 내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깎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덤의 문화가 있어요. 뭐 10,000원어치 사면 하나 더 주기도 하고 서로 한두 개 더 주고 이러면 미안해서 그냥 안 깎는 걸 거예요. 지금 제주도 관광하다가 바다에 물에서 밖 올라오시는 해녀분들한테 이렇게 직거래 해도 돼요? 그거 어촌계를 통해 어촌계 그렇죠. 어촌계는 무조건 와야 되고요. 그렇죠. 어촌계 앞에서 이렇게 거기서 직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어촌계에서 또 용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분들 그래도 아직도 수입은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근데 건강만 지킬 수 있다면 맞아요. 근데 이상해져.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러면 딸하고 손녀에게 이 일을 하겠냐? 시키겠냐? 100명이면 100명 다 안 시키겠다 그래요. 왜 너무 수입은 있으나 위험하고.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해녀분들은 그런 어려운 것들이 또 손자 손녀들 용돈 주는 맛에 맞아요. 그런 목표 의식이 뚜렷이 있어요. 아까 그 사진 찍는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그렇게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찍게 됐습니까? 첫 물고 트기가 제일 어려웠을 텐데. 어렵습니다. 이 지금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고내리 해녀 또 우도 해녀분들 또 이런 분들 그 고내리 해녀 같은 경우엔 사진 이 카메라를 들고 오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이기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가족처럼 됐지만 이 방송 듣다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 어떤 경우냐면 이분들이 카메라의 렌즈를 쳐다보지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이분들하고 대화나 할 요량으로 날씨 나쁜 날 이분들이 바다에 물질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날만? 그렇죠. 왜냐하면 날씨 좋은 날도 응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날씨 나쁜 날은 얘기라도 할 수 있거든요. 찐빵이나 보리빵이나 뭐 이렇게 도넛이나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이게 걸리지 않는 뇌물 같아요. 아무튼, 뇌물 공세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한 5-6번 정도 지난 후에요. 어떤 나이 지긋한 그 해녀 할머니가 교수님은 제대로 해서 교수 들어간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물질 못하는 사진 못 찍는 날만 택해서 오느냐. 바보같이. 물질 하늘 걸 찍으러 오놓고. 그렇죠. 와놓고. 그래서 사실 그게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게. 그 전에는 못 찍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해주고. 근데 날씨가 나쁘니까 말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그럼 제가 제주도 말을 쓰잖아요. 제주 방언 할 줄 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돼서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이 렌즈에 이 눈을 맞추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근데 깜빡 속여 넘기신 거구나. 그 할머니들을. 깜빡 플러스 정성을 보인 거죠. 어쩌면 작전을 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날 내려가 놓고 말로는 물질 하실 줄 알고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짓말쟁이.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 마음을 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요. 저한테 사진 안 찍으신 분이 그 어촌 계장을 통하셔서요. 자기도 찍어달라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책이 나왔지만 이제부터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력도 펴내셨잖아요. 달력도 2019, 2020년도 해녀 달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어떤 특정 지역에다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우도에 있는 또 어촌 계장 해녀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2021년도는 지금 어떻게 할까 또 고민 중입니다. 그 물속에 직접 같이 들어가서 찍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수중 촬영도 합니다. 그래서 해녀분들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킨스쿠버를 해도 막 10m, 20m 들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m에서 7m 정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도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산소통 메고 해야 됩니다. 저는 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오래 있어야 되니까. 찍기 위해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근데 신기한 게요. 그분들이 해녀분들이 한 2분 정도 숨을 참으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는데 저는 한 5초? 3초마다 이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산소통 메고. 그렇죠. 이게 숨이 가빠져요. 무서워서 더.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도움이 됐던 건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물속에서 놀았던 게. 자맥질하면 놀았던. 그게 뭐냐면 물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은 남들보다 좀 선생님보다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출신이니까 좀 다르겠죠. 조금 그런 혜택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해경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년쯤 되면 한 20m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러려고. 그 상꾼들이 이제 내려오는 그게 한 20m까지 되니까 그분들의 한번 이런 작품을 한번 제가 한번 남겨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해녀분들 왜 바다 위로 물 위로 싹 솟구치면서 소리 내잖아요. 숨빗소리라 그럽니다. 무슨 소리? 숨빗소리. 숨빗소리. 근데 아마 왜 내시는 거죠? 그게 숨을 참다가요 한 번에 팍 폭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뱉어서 빨리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래가 이렇게 물 위에 올라오면서 물기둥 솟구치듯이. 맞습니다.
그거군요. 예, 그래서 소설가 박범진 선생님은 그 소리를 이 태초의 인간의 최초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말씀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옆에서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요. 이제 좀 싸늘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느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예. 저게 감사의 소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소리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장 멋진 장면이랄까? 해녀 사진을 찍는데 그런 건 어느 대목에 나옵니까? 저는 해녀들의 뒷모습에서 뒷모습? 좀 찾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 그 제주 해녀 양종훈의 제주 해녀 사진집의 뒷모습이 표지잖아요. 표지도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인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물안경을 닦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예. 이분들이 우리들은 해녀들을 볼 때요. 막 용감하고 뭐 이런 데 막 쉽게 들어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늘 긴장한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 긴장 어린 뒷모습. 네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또 뒷모습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이 없고 네. 뒷모습은 정말 여러 얘기들을 백인백사가 다 제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비교적 좋아합니다. 사진집 내신 거 그다음에 사진전은 어디서 하셨죠? 1월 달에 네. 국제평화센터에서 제주도에서 했고요. 또 8월 달에 제주 해녀 박물관에서 했고 네. 작년 9월에는 시청 서울시청 시티갤러리에서 서울에서도 하셨군요. 서울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네. 해녀분들도 직접 초대했나요? 사진전에? 근데 그분들이 한 20명이 버스 제절해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객의 그 다른 관객들이 감동해버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일처럼.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하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사진전을 통해서 그 해녀분들의 고충, 뭐 민원을 하나 해결하셨다면서. 했습니다. 뭐냐면 뭐였어요? 그 9월 달에 작년 9월에 해양경찰청장님이 오셨고 서울시청에서 해양경찰하고 할 때. 같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녀들의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 하나는 인근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쉽게 얘기하면 저쪽 외지에서 밀려오는 이런 이불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보면 시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이구. 그럴 때 트라우마. 그다음에 그 쓰레기들 많은 거. 그다음에 산소통을 메고 그런 해녀밭들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다이버들 해달라. 이랬더니 바로 지금까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두 가지를 해녀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으세요. 해양경찰이 쓰레기 치워주시고 단속하고. 해양경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제주도의 보물인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제주 해녀를 보호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너무 감사하죠. 해녀들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이 사진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민원까지 해결해 줬으니 해녀분들하고 더 친해지셨군요. 더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도에서는 상설 전시장을 선뜻 내준다고요? 아니 한 2주 전 일입니다. 2주 전에 해녀분들이 살던 집인데 해녀의 집인데 이 분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되겠다. 자기가 살던 집을. 근데 해녀분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거 양 교수한테 한번 한 10년 정도 무상으로 빌려주자. 이거 좀 깨끗하게 도배만 해서.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직접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보니까 우도에 쓸만해요. 있어요? 우도에. 그 항에서 한 50m 정도 가는 길인데요. 보니까 약간 수리만 하면 전시장으로. 그래서 해녀 상설 전시장을 해녀 사진 상설 전시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기념품도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레인코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해보고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해녀분들한테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근데 고마운 건 저를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녀 중에서도 우도 해녀가 으뜸이라면서요? 셉니다. 왜냐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 땅이 척박해요. 워낙 우도도 조그맣고. 그다음에 우도는 성산포 우도 이런 해녀분들이 이게 아주 기술이 뛰어난데요. 이게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파도도 세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뛰어난 걸 보면 인간의 한계라는 건 없다. 이런 걸 진짜 알겠어요.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네네. 한 80세 분들이 뭐 지금 들어가시니까요. 요즘 근데 젊은 해녀들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다고요? 학교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좀 하다가 좀 이렇게 또 떠나기도 하고. 나가요? 네. 그래서 이걸 도나 이런 제주도의 이런 어떤 수협 뭐 각 어촌계 이런 데에서 정말 해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녀학과를 만들어서 해녀도 양성하지만 해녀에 대한 정책, 연구도 마케팅, 좀 하고. 디자인 이런 역사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해녀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장기화 가려면 이런 도의 일개 과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절로 들었습니다. 네. 명맥을 유지해야죠. 어떻게든. 네네. 또 사명감 갖고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있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지금 인원수가 줄다가 조금 주춤해졌다 그러나요? 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건강 검진을 해서 그렇죠. 좀 못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불법입니다. 그런 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런 아름다운 불법을 좀 저질러 보면 안 되나. 왜 저 운전면허 갱신도 맞습니다. 그 신체 검사 통과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그런 건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퇴하시면 연금 몇 년 동안 수당 연금 같은 것도 좀 드리고. 네. 제주도가 이걸 또 관광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양 교수님이 또 계속 옆에서 함께 하셔야죠. 저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20m까지도 들어가셔야 되고. 자, 해녀 사진 찍어오시는 상경대학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